인공지능, 선진기술, 미래 기술 뭐든지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종은요, 앞으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재무구조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사실은. 이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AI와 관련된 ETF도 대표님께서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으니까 홍보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저희가 4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가 레그넘 이노베이션이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작년 한 해 40.7% 기록하고 있고 지금 연초 이후에 한 5% 가까이 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15% 올랐거든요. 이 중에 아까 가장 수익률 기여 많이 했던 테마가 우라늄, 두 번째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테마가 반도체하고 사이버 보안이에요. 자, 제가 왜 반도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테마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테마를 막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테마에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산통을 깨자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장을 쭉 분석하면서 보니까 그때 AMR,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모빌리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ETF를 저희가 쭉 뜯어놓고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수익률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아크 ETF라고 해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아크 ETF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게 테마로서의 각광받는 거하고 실제 투자의 어떤 메리트로 연결이 되는 거하고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생각은 저희 파트너분이나 저나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테마가 뜨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막 쫓아가가지고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적이라는 건 기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엄청 각광을 받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각광받는다고 해서 실제 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시장이 형성돼서 제품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매출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고, 이건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지금은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6개 이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에 6개 ETF를 항상 테마를 담거든요. 그중에 한 번도 안 바꾼 테마가 우라늄, 사이버 보안,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님,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인공지능, 선진기술, 미래 기술 뭐든지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다 반도체. 다 반도체입니다. 그럼 차라리 반도체 투자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게 또 저희 하우스에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좀 스테이블한, 좀 시큐어드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 대표님, 근데 아까 우라늄, 보안, 반도체 이렇게 세 개가 사이버 있었는데, 보안. 네. 그 중에 보안도 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를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기쁜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이버 보안 업종은요, 앞으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딜로이트에서 작년 초에 보고서 낸 바에 의하면 2022년도에 전 세계 사이버 시장의 규모가 155빌리언이거든요. 근데 2029년까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2029년까지 155.83빌리언이었던 게 376.32빌리언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매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규모가 667빌리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2029년까지 전 세계 사이버 시장의 규모가 성장을 거듭해서 376빌리언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최근 한 달마다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때문에 해킹이든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액 자체가 667빌리언입니다. 그럼 이 사이버 보안 업종은요, 기업이 재무구조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사실은.
사이버 업종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갈수록 더 사이버 보안 피해, 사이버 보안의 니즈는 더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든 대보십시오. 다 사이버 보안에 해당하는 문제 업종입니다. 좀 쉽게 표현드리면 그냥 좌우우면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업종 중에 테마 중에 하나죠, 저희가. 그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이버 이 보안 업계가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맞아요. 예, 조그만 업체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모르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 사이버 보안 업종이라는 게 대기업을 위주로 또는 그 소기업 중에 강자가 나와서 M&A 이슈 뭐 통폐합되고 이러면 투자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호재죠, 그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보안 쪽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보안 관련된 리포트들도 막 읽어보니까 그런 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실제 IT에 종사하시는 기술자 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압도적으로 보안이 많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만큼 그 현업에 계신 분들조차도 보안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반가운 게 저희가 2년 전에 회사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장을 보고 이제 운용 전략도 판단을 해서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자TV 공부 보따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만간 구매하셨던 분들의 집으로 찾아뵐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보안을 AI랑 로봇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보안입니다. 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산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진짜 기업이 다 분산돼 있어서 딱 마땅한 한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이버 보안 쪽도 마찬가지인 게 중소기업들이 조금 뭐 난립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만한 어떤 재무제표를 가진 또는 성장성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마켓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요. 맞아요. 예, 미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아까 영국 말씀에 저희가 한국 포지션 안 갖고 왔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종에 팔로알토 이런 종목들은 워낙 유명하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팔로알토가 1인자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자체도 호재예요. 이게 M&A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중소기업 이분 팔로알토조차도 팔로알토가 피인수가 되건 인수 주체가 되건 간에 더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확보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뭐 양쪽으로 다 호재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도 아직까지는 사실 딱 1인자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꾸러미를 사기 위한 이제 ETF 쪽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표님이나 저나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3,500개입니다. ETF가 뭐 많을 때는 뭐 4,500개 보기도 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공부해요? 물론 저희는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 3, 4개월에 걸쳐서 다 커버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ETF가 투자하는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좋은 이유가 그런 종목들을 정말 명망 있고 검증된 운용사들에서 다 1차로 걸러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구성해놓은 ETF를 저희는 또 한 번 검증해서 저희가 맛보는 시장과 저희가 생각하는 운용 전략에 부합하는 ETF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스테이블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그러다 보면 운용 프로세스나 실제 운용 성과라든가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ETF가 그래서 참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것 같아요. 얘가 나온 김에 이거 좀 질문하고 싶네요. 워낙 ETF를 기반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ETF는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워낙 한 종목을 딱 사기보다는 좀 꾸러미를 사는 거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특히나 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시선 자체가 보다 좀 멀리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ETF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분들께서 좀 더 시선을 멀리 두고 ETF를 모아간다고 했을 때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 성장할 쪽이 어떤 거냐라는 거 하나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초년생들이시라고 하면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것보다는 뭐 저나 저희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경험이 그래도 짧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ETF를 통해서 내가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경제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까 저 후자에 그러니까 초년생들께 드린다는 전제로 일단 주식형 하나와 채권형 하나를 갖고 왔는데 주식형에서 다 아시는 종목이 스파이. SSGA에서 그러니까 단일 ETF로 가장 큰 사이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991년도, 93년도로 기억합니다. S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ETF라는 걸 저 발명한 회사예요. 그때 처음 발명해서 내놓은 펀드 ETF가 이 스파입니다. 그래서 단일 ETF로 가장 큰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펀드를 조금씩 이제 적립식이든 한번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지금 들 하나 그대로 캡션을 띄워서 갖고 온 거거든요. 채권형 중에는 제가 알리안츠 금융한테 핀코가 이 알리안츠 계열사여서 한국에 핀코 상품을 도입을 할 때 제가 그때 세일즈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핀코가 얼마나 채권 쪽에 대단한 건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핀코의 대표, 액티브한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ETF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산 규모가 크든 작든 정말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돈을 불리는 방법이 결국은 투자일 텐데 투자를 할 때 정말 여러 정보가 많고 각양각색의 내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 그럴싸하다고 그래서 절대 그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교수님 같은 분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조금 가볍게 하시는 말.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정보의 어떤 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1.5배속 듣거든요. 빨리빨리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들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조금 더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내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취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걸 판단하실 때 시장을 정거푸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실물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예를 들면 GDP 성장률이 이번에 좀 떨어졌다거나 올랐다거나 뭐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거나 소비가 좀 꺾인다거나 이 크게 한 세 가지만 봐도 크게 실패할 확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좀 판단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뭐 그래도 어렵다 그러시면 부자TV 대표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편하게 답변 드리고 또 연락하실 수 있는 뭐 인연도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충강 대표님 모시고 또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ETF 관련 산업군들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만큼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투자 방향성 전략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이렇게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